250이해쯤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50. 서울에서 지금 강의 중입니다. 1시부터 했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7시 9분입니다. 그러니까 6시간은 촬영 안 하고 올린 겁니다. 안 올리고. 그러니까 땀의 대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은 참석해가지고 들으시고, 어쩌도 촬영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한 252회입니다. 252회인데 지금부터는 한 7시니까 1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 2차 서술행을 20회 해가지고 풀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추석 전에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9시부터 2시까지 하는데 우리 젊은 친구하고 2-3분은 같이 할 거고 3명, 4명 할 겁니다. 그리고 25일 날은 1시부터 9시까지 하고 26일도 1시부터 9시까지 할 겁니다. 그때는 이거 풀 겁니다. 그리고 막 온 데서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보면 한 분은 가셨지만 여기가 5-6명이면 자리 꽉 찬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서서 하가 짜증내니까 내지 마시고 미리 이 카페에 올려가지고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9일 날은 2시부터 했죠? 2시. 1시? 2시? 2시. 2시부터 10시까지 29일 날 하고요. 그리고 30일 날은 9시부터 2시까지인가, 1시부터 본데 29일 날. 아니, 모르겠어요, 일단. 뭐 비싸게. 형님 올리는 거 보면 되니까. 그리고 30일 날은 9시부터 2시까지 해가지고 올해는 마무리 할 겁니다. 그런데 서울 강의는 거의 못한다고 보면 되니까, 요번에 25, 26까지 뭐 바쁘다고 핑계로 하시면은 29일 날하고 30일 날 미리 컴퓨터에 참석하시고, 현수면은 29, 30일까지도 억지로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네가 진짜 내년 편해진다. 너는 지금 수산직 공무원까지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한테 또 준비할 게 많다. 지금이야 당장 가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반적인 돌아가는 거 다 하니까. 그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한 거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 것이고, 여기는 자격증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같이 이렇게 교양 과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목소리가 지금 제가 가버렸습니다. 지금 갔는데 252회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 서술행을 들어가고 다른 건 다 제끼면서 페이지를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가 있고 28페이지, 29페이지부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28, 29페이지가 간능검사 수행 순서입니다. 고등학교 책에 있는 겁니다. 어체의 정도와 피부와 눈의 상태 기타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라도 써모여야 됩니다. 18년도에 써모여야 됩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가공품의 검사 기준입니다. 용어. 냉동품, 염장품, 조미가공과 어간, 우유, 한천 11가지밖에 안 되니까 반드시 준비하시고, 여기에 이 점은 놓고, 또는 이 용어 정의가 다른 데 놓았을 때도 써보야 됩니다. 그리고 냉동품은 마이너스 18이 안 들어가 있고, 한천은 생물학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적으십시오. 그게 마이너스 18이 냉동에는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한천에는 생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에 대한 구격입니다. 공정이라 할 수 있지만 31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수산 구격의 4번 최종 소비자가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음성이란 말이 아까 바뀌었습니다. 변경된 거 봤죠? 네. 예, 변경됐습니다. 작년 비브리오와 항생포도당은 그람당 100입니다. 아까 전에 바뀐 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음성 대신에 적으십시오. 음성 대신에 N은 5고요. 그리고 C는 0이고 M은 0이면서
퍼 0은 25g 당 0입니다.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음성은 없어지고 N은 5, C는 10, M은 0인데 그램 25g당 0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준비 좀 하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고요. 아까 있는 거 적어놓은 거예요. 항상 그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냉동식용 어묵 머리가 김용의 시험 때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생식용 굴 밑에 옆에 있죠. 이것도 역시 김용의 시험 때 자연정화, 인공정화 해가지고 15년 10하고 16년하고 다 놓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페이지 원산지 제도가 간세법상 원산지 제도가 있고 우리가 원산지 법상 원산지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무포장이라든지 대행수산물 같은 거는 원산지 표시가 생략된다고 김용의 시험 때 놓았습니다. 지금 나셔야 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대로 못 찍으면 대행이라든지 원산지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 16년도 기출우리에 있습니다. 적어가지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간세법상 기준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원산지 면제 대상을 그 당시에는 김용희가 판단이 안 써가지고 저는 간세법상 이걸 적었습니다. 근데 원산지 표시에 원산지 법에 따른 면제 대상은 일단 무포장 대행수산물 뻘거 상태죠. 뻘거 상태와 대행수산물은 적으세요. 항상 적으세요. 지금 적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객관식 기능이 아니고 적으세요. 원산지 면제 표시 원산지법에는 무포장인가 뻘건지 몰라도 무포장인가 뻘거 상태 그리고 대행수산물은 면제 대상입니다. 적으세요.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적으세요. 무조건 옆에다가. (17) 16년도 기출이고 하니까 적어가지고 하십시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입니다.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구정입니다. 검사의 구정인데 옆에 45페이지 구조에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입니다. 넘어갑니다. 유해물질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검사 의뢰가 있고 정밀과 무포장이 있습니다. 신고 품목의 분명 이건 반드시 읽어보시고 식품의약품 안전에 관계되니까. 그리고 나서 넘기면 21조 부적값 등의 처리. 그 다음에 50페이지 수입 검사물에 대한 무작위 포봉 검사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52조의 무역 코드 HS 코드가 있습니다. 자, HS 수입과 수출을 할 때는 036입니다. 36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다른 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53페이지에 MAP 공기조절 포장이 있습니다. 1차 넣었지만 CA라고 그럽니다. 포장 중에서 공기조절 포장 MAP가 1차는 기출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유통에 관한 구정입니다. 유통법입니다. 아까 전에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58페이지 저온유통 35조 요거를 읽으십시오. 35조 그 다음에 뭐 국익화도 있습니다. 47조 수산물 직거래 49조 48조 4단계 6단계 그 다음 옆에 52조 수산물 전자거래 활성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 처리 세부 실시 요령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다 읽으십시오. 이 페이지는 LMO 56조 그리고 60조 안전성 그쪽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입니다. 그 다음에 1조부터 다 읽으시고 7조 조사를 하고요. 실효보관 넘깁니다.
13조 부적합 수산물의 처리입니다. 이게 김용의 시험 때 놓은 겁니다. 부적합 수산물을 검사를 해보니까 마라카라가 가이트글이 크로란 페니콜이 검출되었을 때 너는 어떻게 할래?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쪽은 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청문이 있고요. 일단 빠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입니다. 그 용어, 그 검정하고 검사 감정 용어 같은 게 파지있죠. 페이지를 반드시 좀 봐주시고요. 용어는 검정 몇 조입니까? 98조 100조입니다. 검사 88조입니다. 시간이 검정은 수치로 판단하는 겁니다. 검사는 상품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정해진 구정 절차에 따라 검정 감정의 등급 적부를 판정한다. 수산물 품질관리사 맞죠? 그게 검사입니다. 갖는 검사. 갖는 검정이란 말을 안 하잖아요. 적부를 판단합니다. 상품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합의나 불이나 하기 위해서 정해진 구정 프로세스를 따라 가지고 감정하여 등급을 적부 판단하는 것이 검사입니다. 검정은 어쩌든 간에 수치로 판단해야 됩니다. 기계라든지 정밀 검사를 해가지고 수치로 판단해 줘야 됩니다. 음성, 양성과 음성 기준치가 있는데 검출은 되었습니다. 검출은 되었지만 먹어도 되는 게 음성입니다. 불검출은 뭡니까? 절대 검출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옆에 통조림의 4대 공정이 있습니다. 항상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회입니다. 1회 모의고사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1회 문제는 30문제가 시험식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시험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포인트를 가지고 올해 시험은 또 어떻게 놀지는 몰라도 그래도 기본 문제가 30문제니까 1번에서 20분까지 담당씩 뭐 빵꾸 낸다든지 칸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놓을 겁니다. 21분부터 30분까지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이런 문제를 합격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21분부터 30분까지 적어야 됩니다.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1번에서 20분까지 먼저 풀면은 그거는 시간이라든지 머리가 터져가지고 절대 합격이 안 됩니다. 제 시험 경험은. 그러니까 1번에서 20분까지 볼 때는 개락적인 개념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가면서 문제지에 키워드를 적고 빠지는 겁니다. 우짜도 올해는 2장을 주는 겁니다. 2장을. 문제지를 주고 답지를 주는 겁니다. 문제지를 1번에서 20분까지 볼 때는 키워드만 쭉 적고 내가 안다 모른다 키워드를 생각나는 대로만 적고 21분부터 30분까지가 최소한 5문제 6문제를 내가 적어야 됩니다. 그래 합격입니다. 떨어진 사람이 58, 59, 57이 가락입니다. 2차는 1차는 4과목에서 한 과목이 40점 가락이 있지만 2차는 30문제가 59점 알로가 가락입니다. 내가 59점 떨어졌다. 가락입니다. 1점으로 떨어지고 2점 떨어지기 중요한 게 아니고 가락으로 떨어졌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60점 넘어야 자격증을 줍니다. 앞으로 떨어진 사람은 나 58점 떨어지고 59점 떨어졌다고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가락이라는 겁니다. 합격 안 되면 그 떨어지고 가락이지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보는 방법에는 김용혜가 경험을 보면은 1번에서 20분까지는 지나가면서 이런 문제 내가 알 수 있다 정도만 해도 됩니다. 처음 문제를 봤을 때 알 수 있다는 개념만 하고 키워드 생각나면 적어도 됩니다. 다만 21분부터 20분까지는 30분까지는 내가 키워드를 자세히 적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처음 봐가지고 답이 안 오더라도 몇 번을 반복해가지고 키워드를 생각해 둬야 됩니다. 그 문제지는 내가 가지고 놉니다. 그리고 나서 키워드가 정리가 되면은 답지에 2차 답지에 적습니다. 1번부터 적던 그래도 1번, 2번, 3번의 순서대로 쭉 해가지고 한 페이지당
세 문제 정도를 배점을 배열을 해 두는 겁니다. 1번에서 20번까지는 5장이면은 7장, 6, 7장, 한 5장이면 될 겁니다. 세 문제, 네 문제까지 들어가니까. 어떤 거는 칸박이 밖에 안 되고 밑에 답을 적더라도, 칸박이 적고 밑에 답을 적더라도 한 두 서루지는 한 문제 끝납니다. 1.20짜리는. 또 3짜리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10페이지를 5점짜리는 한 페이지에 다 적을 수 있게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한 페이지에 20칸인가 그럴 겁니다. 21칸인가 2칸인가. 여기에 5점짜리를 적는다 생각하고, 그리고 답을 적을 때도 1번 알고 2번 모르고 3번 안 돼가지고 2번을 빠져먹고 적지 마십시오. 1번 적고 2번 적어놨고 띄워놨고 3번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답 적을 때도 순서대로 적는 습관이 되는 거지. 1번 알고 3번 안다고 2번 띄워놓으면 나중에 2번 쓰려면 뒤에 써야 됩니다. 그래도 교수들은 본답니다. 보는데 벌써 생각이 달라졌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법대로 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틀리니까 순서대로 적는 연습을 하시고요. 이거 1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81페이지 모의고사 1회 1번입니다. 1번이 온도입니다. 온도물. 온도. 이 온도는 1차 기출 해설서 31페이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차 기출 해설서 31페이지도 있고, 자, 우리가 보면은 그 바닷물이 몇 도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닷물. 2도. 에? 2도. 마이너스 2도입니다. 바닷물. 여기서는 자, 바닷물은 마이너스 2도 얼고요. 냉장 방법인데 냉장과 냉각 저장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하고 수험사하고 많이 달라요. 교수들이 맞겠지만 그 박사가 하면 맞겠죠. 근데 이 32페이지 1차를 보면요, 저온 저장이라 해가지고 어체를 동결하지 않은 정도에서 하는데 냉각 저장법과 동결 저장법으로 교수들은 나눕니다. 냉각 저장법에 빙장법과 냉각 해수 저장법이 있고요. 7도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동결 저장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정리하든지 저렇게 정리하든 간에 온도에 대해서는 용어를 물론 김용의 시험 때도 놓았지만 정리를 반드시 해주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냉각 저장법은 냉장 매체 온도에 따라서 빙장하고 냉장법으로 나눕니다. 빙장법은 세빙법과 수빙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31번하고 같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 빙장에는 세빙법과 수빙법이 있습니다. 세빙법은 뭡니까? 어체가 있으면은 얼음 덩어리와 같이 섞는 겁니다. 수빙법은 해수나 청수에다가 담가는 거예요. 침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이스번을 설명해라 그러면 아이스번이 뭡니까? 저기에서 어디서 놓아? 아이스번은 세빙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얼음하고 어체가 부딪히지 않아가지고 어체가 냉장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거기서 변폐, 부패, 변질이 되는 것이 아이스번입니다. 1번 넘어가고 2번입니다. 가공품의 검사 기준입니다. 어류 연체 수산동물을 말한다. 어류 배로 각각의 연체로. 그리고 홍조로는 한천이죠. 한천. 그죠? 여기는 문제를 잘못 낸 겁니다. 다시 보면은 한천이랑 홍조로 한천 성분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생물학적 추출 방법을 한다. 이렇게 OX를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김용의 책 쓸 때는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못 적은 겁니다. 알면서도. 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선 냉장품이 김용희 때 시험 나온 거고요. OX보다 적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고입니다. 자, 북어 10가지 등급국격은 10가지가 특산 보통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 특산물의 품목별 기준, 강고노의 염분입니다. 염분 수치. 얘는 강고노를 갖다 했습니다. 아까 특산물 봤죠? 염분하고 수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고 했습니다.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 이게 49조, 48조입니다.
4단계, 6단계 예상되어 있는 문제고 지금 김영 적어봐. 단순하게 적어봐. 형님 적어보세요. 현수야 니 몰라도 되니까 적어봐. 네. 그거 적을 수 있어? 네. 이렇게 2, 3점짜리 놓을 것인가 5점짜리 놓을 것 저는 5점짜리 놓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적어야만이 5점짜리를 적습니다. 형님 적으세요. 네. 답 뭐라도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넘어갑니다. 늦은 겁니다. 지금 뭐 적고 있다는 건 늦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할럽치와 할곡계 OX입니다. 둘 다 O입니다. O. 제가 지금 저 답지에는 지금 미스프린트 났습니다. 할곡계가 유통 산소 보충이 덜해야 됩니다. 왜? 갑감전하는데 할곡계 같은 거 밖에 놓아서도 잘 삽니다. 근데 보통 수험서 보면은 잘못 편집되어 있는 게 보면요. 예냉이란 말을 씁니다. 예냉이란 말은 채소가 땅에서 잘려져 가지고 혼자서 숨을 쉽니다. 호흡을 합니다. 그게 예냉입니다. 우리는 갑각류나 꽃게 같은 것 말고는 바다에서 물에서 놓으면은 신선할지는 몰라도 선어가 될지는 몰라도 죽습니다. 그것은 예냉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냉동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이래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것만 넘어갈 겁니다. 7회가 수산물의 변질입니다. 미생물, 호수, 갈변 작년에 놓았죠. 산화, 동결도 작년에 냉동해가 놓았습니다. 산화 안 놓았습니다. 산화라는 것은 어체에 있는 산소와 지질, 지방 성분인가 지질에 대해서 결합해 가지고 어체가 변하는 것을 산패라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동결에 의한 변질만 적었지만 동결에 의한 변질은 작년에 놓았죠. 물리적 변질은 냉동해가 있습니다. 화학적 변질은 뭔가? 올해 예상 문제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수산물의 검사, 감정, 용어 정리를 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구분도 용어 정리해라는 겁니다. 저도 모릅니다. 계속 적어가지고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벌칙입니다. 벌칙도 다 보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1억 주식관리에 포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1억 주식관리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안 했으면 뭡니까? 국민의 중장이라든지 대지부가 장관이 요청했을 때 1억 주식관리 등록을 합니다. 등록에 대해서 면제 대상은 행상이라든지 전자 직거래에서는 면제 대상이 되죠. 근데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몇 년입니까? 벌칙. 형님. 그 1억 주식관리는 등록을 하고 있네. 등록을 하지 않은 거는 1년 1천만 원입니다. 근데 혼합하여 판매했으면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차 책을 끝났다 해서 1차 책을 버리면 안 됩니다. 2차 됐다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 106조 2항 수산물 분지관리사 직무입니다. 자격 유무입니다. 적어야 됩니다. 적을 수 있습니까? 등록 변제. 이렇게 2점짜리 3점짜리 넣어가지고 빵꾸 떼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5점짜리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산물 분지관리사 직무와 자격이 있는데 수산물 분지관리 제도를 국가에서 2014년에 만들었습니다. 2014년인가 2년인가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법 시행을 몇 년도 했냐면요 2013년 8월 13일 제정해가지고 시행은 2013년 14년 2월 14일 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3년을 만들었고 왜 수산물 분지관리사를 만들었습니까? 자격증을 왜 만들었습니까? 거기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안전성, 식생활에 대한 안전성. 어디서 왔습니까? 그 말이. 그 1차 그 358페이지인데 보세요.
지금 말한 겁니다. 2차, 여기 보면 350 법령을 바로 읽어봅니다. 1. 목적. 농수산물 분지관리법, 농수산물 분지법인데, 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 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정성 확보, 상품성 향상, 공정 투명한 거래 유도, 농업인의 소득 증대, 소비자 보호, 이것 때문에 많은 제도가 생기고 수품사가 생긴 겁니다. 이 그러니까 보면은 목적이나 정의의 용어하고 목적을 빠져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산지 포시에 관한 법률은 왜 생겼습니까? 안전한 먹거리 그러니까 그걸 그 법을 볼 때 목적을 해야만이 그 2차 서술행 쓸 때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수산물 유통법도 마찬가지로 딱 목적, 딱 키워드 몇 개를 적어놔야 수산물의 천일염에 바코드 10자리를 적어라. 물론 4자리 6자리가 있으니까 4자리는 연도다. 그리고 나서 뒤에 6자리는 출하 연도다. 그렇지만 개념을 쓸 때 뭐라 써야 됩니까? 개념. 수산물의 유통 및 관리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유통법에 대해서 목적에 따르면 목적은 국민의 안전에 되는 수산물의 흐름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관리하면서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생산 소비자입니까? 저도 지금 108점 읽어보겠습니다. 목적입니다. 자, 이건 수산물에 되겠습니다. 유통 체계의 허율화.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자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이바지, 이게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법입니다. 원산지법은요, 수산 가공법에 대해서 적정 합리적 원산지 포시, 소비자의 알 권리, 공정한 거래, 생산자 소비자 보호 비슷합니다. 공정한 거래, 소비자 알 권리, 그리고 적정한 합리적 원산지 포시, 생산자 소비자 보호, 국민의 안전이라는 말은 없지만 결국은 바탕에 깔리가 있죠. 아까 유통법은 국민의 안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통법의 수산물 유통 및 관리 지원에 관한 108조에 따르면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 체계고 생산자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 발전의 말 들어갔지만 146조의 원산지 포시에 따르면 소비자 알 권리입니다. 올해 1차도 놓았죠. 공정거래 유도함으로 생산 소비자 보호한다. 그러면 결국 목적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한다는 거 공책에 적어가지고 적으셔야 됩니다. 그것보다도 김현 358페이지 찍어봐봐. 핸드폰으로 찍어봐라. 그걸 올리라. 350 목적 찍어. 여기서 불러주고 찍어봐야 돼. 찍어갖고. 농수산물 분지관리법 1조입니다. 1조하고 목적 정의입니다. 찍어버려. 다 찍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원산지법 찍을게요. 원산지법이 146페이지 146페이지 용어하고 다 있으니까 목적 146페이지 네. 목적 용어 다 있습니다. 그죠? 목적 용어 다 있습니다. 2장. 그 다음 108페이지 이제 유통법입니다. 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목적 용어 다 있습니다. 맞죠? 목적 용어 같이
그러면 그거 컴퓨터 올려버려. 그게 중요한 것 같아. 2차 쓸 때는 지금 다 필요하니까. 그러면 더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통법에 원산지법, 그리고 우리가 한 농수산물법 한 3개 정도 그러고 나서 이제 가공과학 있잖아. 아까 전에 그 원산지법 시가 있고, 그리고 수산물 가공에 대한 어떤 그 고시 있는데 못 찾았다. 그 3개는 그 목적하고 정의는 있잖아요. 농수산물법에 뭐 2차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농수산물법에 대한 목적을 적절하게 키워드를 활용해 적어 주셔야 됩니다. 개념에. 그러면서 그걸 빼야 됩니다. 그리고 원산지가 나오면 가정법이 나오더라도 그걸 적으면서 가정법에 대해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산물 유통 일명 유통법이 나오더라도 유통법에 대한 목적을 나름대로 적어주면, 유통법은 수산물의 신선 안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물론 35조에 좋은조장부터 사후관리까지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원산지법은 안전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지만 베이스는 국민의 안전이 맞죠. 그리고 경제성이라는, 왜 원산지가 허위로 되면은 방사능에 있는 데서 잡았으면은 그것도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안전에 관계는 되겠지만 목적에는 지금 정확하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틀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법 용어의 목적을 정확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수산물에 대한 어떤 그 직무와 자격 11번 문제도 이게 수수령이 놓았을 때는 아까 말대로 그 농수산물 뭐 품질관리 법령 목적 1조를 적으면서 품질관리사가 이래서 탄생했다는 걸 적어야겠죠. 그거 가서 업무 내용은 106조 2항에 따르다. 그리고 자격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시험을 보면서 1차에서 나누지만 부정으로 취득했으면 2년까지는 자격 지수되고 나서 청문을 거치겠지만 2년 후 2년까지는 시험을 못 본다. 제가 지금 그 2차 오더라도 이렇게 적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답은